를 할 수 있는 경영자의 역할이 필요하겠고요. 촉진자, 말 그대로 촉진이 뭡니까? 이 광고, 홍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그들의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마디로 촉진자. 여기는 이제 한마디 인재를 더 될성 싶은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적인 어떤 역량을 투자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잘 발굴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기존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삼성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외국에 유학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전략이 되겠죠. 다양한 경영자원을 연결, 활성화, 동원하는. 그래서 경영자원을 하면 여기 여러 사람들, 연결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많이 알아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 역할, 탐색자 역할, 협상자 역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탐색 말 그대로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전략 목표를 제시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기업의 CEO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고 만드시도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20년 후에 뭘 먹을지 아이템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이사진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영감탱이가 도망이 들었나 이러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계속 잘 되느냐? 이 IT, 이 인터넷 정보 시대에 통해서 이 빠른 어떤 파급력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기술이 그만큼 빨리 보급되어서 널리 알려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쉽게 많은 사람들이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새로운 정보를 쉽게 빨리 접하기 때문에 신제품이라 해도 금방 다른 사람 따라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진입장벽이 아주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건 나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지만 그런 노하우를 이제는 다 공유를 해요. 공유경제. 공유경제를 통해서 돈을 벌어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내 거다 생각하고 들고 있다가 이미 다른 사람 다 공개하고 돈 벌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탐색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인드 정말 많이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정보의 탐색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의 습관이 바로 독서다. 그렇죠? 이 생각하다 보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협상자 역할, 조직 내 이해관계자 갈등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부서별로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재무부서, 인사부서 이 갈등 많습니다. 물건이 안 팔린다고 하면 생산 쪽에 좋은 제품 안 만들어도 해요.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못 판다고 또 마케팅이 욕할 거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서로 얽히거든요. 근데 상호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면 또 그걸 조정해주는 또 중간 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주주나 정부나 공급자, 구매자, 소비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잘 조직을 이해관계자랑 관계가 잘 협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자동차에서 데모를 한다 그러면 이 SNS가 발달 안 할 때는 데모를 하든 말든 그 공장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냥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SNS가 발달돼서 그러니까 이 데모를 한다 그러면 이게 쫙 퍼져가지고 또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월급을 자기는 아마 1억 얼마를 받는데 1억 2천, 1억 3천을 받는데 또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한데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를 하면서 막 또 나가면 이거 강성 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비종 노조도 하면서 또 언론에서 주변에서 또 단체에서 시민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죠. 이제는 데모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만큼 기업이 그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기업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한 역할에 속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마음대로 자유주의하려고 한다면 그런 법인의 CEO의 마인드로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갈등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고 잘 조화롭게 이렇게 협상 역할을 하는 것도 경영자의 몫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부가 끝나고 2부로 들어가서 기업가 안트로프로너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 경영자하고 기업가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자, 경영자는 좀 더 기업가보다는 좀 덜 혁신적이고 좀 덜 도전적이고 좀 덜 위험 리스크를 안는 사람이 경영자입니다. 근데 이 기업가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 진입해서 개척하는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고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그런 마인드가 기업가 정신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용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기업가. 그래서 say가 말했습니다. 수행하다, 모험하다 이런 뜻으로 프랑스어죠. 안트르프랑드르에서 유래된 안트르프로너, 그죠? 안트르프로너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기업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카틸론 기업가란 특정 가격으로 생산 수단을 사서 생산품을 만들고 그 비용을 보상해 하기에 충분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람. 한마디로 원가보다 더 높게 비용을 더 붙여서 팔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본 거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세이가 또 기업가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토지, 자본, 그죠? 토지, 노동, 자본을 활용해서 기업을 설립하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자,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슈베트입니다. 기업가란 기회를 추구하여 자원을 새롭게 결합하여 하는 창조적 파괴자다. 창조적 파괴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Creative Distribution 해서 Destruction 했습니다. 창조적 파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죠? 이렇게 뭔가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터 드러커 경영의 아버지. 자, 지금 돌아가셨지만 기업가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변화에 대응하며 도전하며 변화를 변화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며 도전하며 그죠? 변화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다. 변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업가하고 경영자가 차이가 있다면 기업가는 개척의 길을 가는 거고 경영자는 안정된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쪽이 좀 가깝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교가 나올 건데요. 자, 비교가 나오기 전에 우리 책에 없는 기업가 관련 내용을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기업가는 본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달성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의미한다 이런데 기업가 정신이 안트로프로너십이 나와 있었고요. 자, 출자 담당 기능이다. 한마디로 기업을 처음에 설립하는 그때 돈을 이렇게 사업을 일으킬 때 돈을 내는 출자자 역할을 하죠. 창조 혁신 방금 했고 끈기 진년 도전 정신 발휘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앞서서 한 건 아니네요. 이 새로운 개척 시장, 틈새 시장, 니치 마켓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고객 만족 정신이다. 고객 만족이 뭘까요? 고객이 만족한다는 고객이 기대치보다 그 사용 가치하고 일치되는 그런 부분에서 고객 만족이 됩니다. 기대치, 고객의 어떤 물건에 대한 기대치와 사용 가치 기억해야 되겠다. 고객의 어떤 물건에 대한 기대치와 사용 가치가 일치될 때 고객 만족이 된다. 고객 기대치보다 사용 가치가 떨어지면 고객 불만족. 기대치보다 사용 가치가 훨씬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사회적 책임이 바로 사회적인 어떤 봉사나 윤리적 경영이나 또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SK가 울산 대공원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직은 많이 돼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7번째가 인재 양성의 정신이 좀 필요해요. 인재 양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기업가의 사실로 내보면 자, 이렇게 인물에 따라 베이얼, 테일러, 피터 드러커, 휴스턴 유명한 사람들 다 넣어놨네요. 자,
과학적 관리 하면서 테일러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인물들이 경영자가 기업가가 가져야 될 기업가입니다. 경영자 아니고 기업가가 가져야 될 자질 중에 소양들을 몇 개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속에서 도덕성, 윤리, 그죠? 페이얼, 도덕, 테일러가 많이 주장했네요. 자, 트러크는 목표, 이런 거, 팀워크 이런 거 얘기했고요. 자, 글로벌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휴스턴은 인간관계 얘기했고, 관리 능력, 개념, 기술 생각 많이 하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있다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업의 심리적 특성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위험 감수 능력, 성취 욕구 능력, 그 다음에 내적 통제 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위험 감수 한마디로 경영자하고 기업가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리스크를 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은 위험이 있는 만큼 많은 수익이 따른다. 그죠? 공무원보다는 사업가가 힘들지 않습니까? 기본급이 없잖아요.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불황기 때, 그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건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사업을 못하면 돈이 안 들어오죠. 이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뛰어드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기업가다. 그 다음에 성취 욕구,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달성하고, 또 못해본 걸 도전하고, 또 이 산을 올라서면 저 산을 더 높은 산을 또 오르고 싶고, 또 더 높은 산을 오르고 싶고, 이런 게 바로 성취 욕구입니다. 꼭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정해진 인생의 룰이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사는 사람, 예를 들면 나이가 한 60대 넘어가서 이제 70대 되면 매일 전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TV 보다가 또 전자 밑에 바둑 뜨다가 또 집에 가 TV 보다가 전자 바둑 뜨다가 밥맛을 끓다 먹고 이런 삶을 살면서 나는 나중에 100세까지 살았다. 와, 멋지고 감동적인 삶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실패도 있고 뭐 좌절도 있고 이러면서 성공도 있고 이게 낫지. 그죠? 그래서 최고의 뭡니까? 배 선장, 이 배 최고의 그죠? 이 배를 잘 운전하는 그런 어떤 선장을 만들면 파도다. 파도가 거칠게 일면 일수록 그죠? 배를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성취 욕구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성취 욕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좀 가난하게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취 욕구 때문에 저 스스로가 내가 좀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마라톤을 좀 뛰는데 처음부터 마라톤을 5km도 있고 10km 있고 하프 있는데 처음부터 42.15를 뺐어요. 처음부터 42.15를 떼는 거 봐도 내가 왜 그렇게 뗐을까 생각해보지만 지금 한 6번 뗐거든요. 자, 아무튼 어떤 준비를 물론 하지만 대부분 5km 뛰다가 좀 뛰면 이제 10km 뛰다가 그 다음 20km 뛰고 하는데 하여튼 뭐 완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모를 건데요. 내적 통제 부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외제적 통제, 내재적 통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내적 통제, 외적 통제. 어떤 사업이 안 되거나 불황일 때 그 어떤 원인을 외부에서 찾느냐 내부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대부분 자꾸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합니다. 잘하면 자기가 잘한 거고 안 되면 무조건 외부에서 잘 못된 거고 또 주변에서 잘 못한 거고 주변에서 잘 나를 못 도와주고 자, 이렇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가 정신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 마인드 속에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그걸 수정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아무튼 세 가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창의력과 혁신성이 높은데 경영관리 기술은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명가로 끝난 겁니다. 자, 에디슨이 수만 가지 발명을 했지만 그걸 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구도 만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공기도 만들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발명을 하다 보면 이 경영관리 노하우가 없으면 그거는 제품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보면 이 창의력 아이디어는 얻는데 관리 역할은 하는데
경영만 잘하는 건데, 그죠? 관리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이게 이제 다 이제 적용되어서 머릿속에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관리 기능 노하우도 있으면서 가는 게 기업가 정신, 기업가 다 안트로프로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하고 관련되어서 자 자질 보면 성공하는 인물들의 자질이 뭐냐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자 몰입도가 높다. 여러분 몰입도. 자 어디 푹 하면 잘 빠집니까? 그 다음에 결단 여기 있고요. 자, 인내심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높은 몰입도, 결단력, 인내심. 한마디로 끈기가 있다. 끈기 이런 거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한 성취 욕구가 있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취 욕구 예를 메모하는 습관, 어느 마술을 했는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귀에 부착 잘하고 책임감, 그죠? 끈질김, 현실주의자, 피드백, 위험 감수 능력, 그죠? 권력에 대한 욕구는 낮은 욕구입니다. 높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높다 보면 나중에 내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리를 저질 수도 있겠죠. 정직, 신뢰, 실천, 관리, 영웅 메이커 이랬는데,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기업가는 이런 자질을 좀 갖추고 있더라. 뒤에 또 상세히 나옵니다. 자, 이건 또 기업가사의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가의 경영과 경영자의 역할이 좀 다르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음 중 경영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음 중 기업가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하면 서로 상반된 걸 넣어놓을 겁니다. 하나를. 그죠? 자, 계획된 미래에 초점을 미리 수립된 현재에 초점을 전략과 전술 속에 그 현재의 경영을 하는 부분이 경영자라면, 그죠? 여기는 없는 건 새로운 개척이 되니까 미래에 대한 초점이 많겠죠? 외부 시장 측면, 이건 내부 비용 측면. 시장을 어디 개척할 것인가, 이거 관점이 많다면, 여기는 내부 어떤 식으로 해든 그 관리를 잘해가지고 비용을 어떻게 좀 감축할 것인가, 이런 측면을 관리하겠죠. 모성에 대한 고려, 모성에 대한 낮은 고려, 그죠? 네. 모성에 대한 높은 고려, 낮은 고려. 모호한 걸 싫어한다는 거죠. 네. 높은 위험 감수, 그죠? 낮은 위험 감수, 성취 욕구가 강하고 성취 욕구 없겠죠 당연히. 타인을 지휘하는 욕구, 이제 관리하는 욕구 이런 거가 있는 거고요. 혁신 분야에 대한 기술적 지식 경험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경영 지식, 관리 능력 그런 부분, 그 쭉까지 몇십 년 내가 해왔다, 뭐 장인 정신 이런 쪽이 경영자가 맞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가의 특성을 보면, 자 이거 세부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야, 보면 강한 성취 욕구, 성장 욕구가 있겠고, 기회 목표 지향 도전적이고, 끈기가 있고, 긍정적인 현실주의고, 지위와 권력에 대한 낮은 욕구 아까 했죠. 정직, 신뢰, 실속에 대한 신속한 결단력, 실패에 대한 적절한 관리 이런 겁니다. 자, 뭐 여기서 놓고 보면 끈기가 여러분 어떻게 길러진다 생각합니까? 끈기는 절대 잘 될 때 끈기가 안 길러집니다. 뭔가 안 되는데 끝까지 해볼 때 그게 끈기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되지만 실력은 월등하지 않지만 그걸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내가 한번 이거 실력화를 해보자 라는 게 있다면 끈기는 길러지는 거죠. 그 중에 저는 아까 말했지만 마라톤을 잘 뛰지 못하는데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끈기를 키우는데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집에서 5km 한번 뛰어봐요. 5km 내가 30분 안에 뛰는데 여러분 5km 안에 30분 한번 뛰어보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절대 쉽지 않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도전을 해볼 목표고요. 자, 실패하는 기업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무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무계획적이야. 계획을 왜 세웁니까? 계획은 어떻게 보면 기준점입니다. 잣대요. 평가에 대한 잣대, 피드백에 대한 잣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계획을 안 세우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피드백도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창업과 경영할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사업계획서를 왜 만듭니까? 만드는 이유가 그 기준점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어떤 그 기준점을 보면서 지금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처음에 세웠던 매출액대로 잘 가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자기 우월적이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다. 좀 잘 되면 막 우쭐거리고 그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돈 펑펑 쓰면서
그죠? 그런 티를 많이 냅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불성실, 신용. 이게 결론되면 안 되겠죠. 판단력 부재. 자, 판단력 부재, 머리에 든 게 없으면 판단력 부재입니다. 정리했고요. 사업, 지식, 결여. 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경영관리 기법, 경영관리 기법,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걸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기업가 정신입니다. 공동체 정신. 자, 혁신, 창의성. 자, 기업가는 기업의 비전을 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실천자다. 비전을 막 세워놓고 그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저 맨날 꿈만 무성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창업팀을 구성하고 사람들을 모여내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공동체 비전, 공동체 정신,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 그죠? 기업가는 출자자 이외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기업은 실질적인 운영자들에게 리더십을 갖추며 더 나아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네. 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건 3대 1부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전의식, 성취지향 했죠. 도전의식, 인내심, 그죠? 모험을 통해서 이유를 창출하고 모험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신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믿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뭐 종교에서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교수님,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신념이 안 생겨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념이 생길 방법이 뭘까요? 오늘 갑자기 나 신념을 가지자. 안 생깁니다. 신념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 믿음이 와요? 자기의 행동, 자기 스스로 한 행동의 약속을 이행할 때 믿음이 와요. 자기 스스로 하는 행동에 대한 믿음을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지 6시에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면 믿음이 안 가요. 맞죠? 못 일어나면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지. 또 못 읽어요. 또 미룹니다. 안 되죠. 이번에 내가 꼭 장학금 피하지 못해요.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런데 무슨 신념이 생겨요? 신념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념이 생긴다는 것은 자존감이 생기는 것도 똑같아요. 나 자신과의 약속 이행, 사소한 것부터 도전해보세요. 사소한 것부터. 뭐 1시간 땡겨서 일어나 하지 말고 1, 2분 땡겨서 일어나보세요. 스케줄 매일 한번 쓰기 힘들다면 중간중간이라도 써보세요. 책 매일 읽기가 힘들다면 몇 쪽 아니면 책을 들고 다니자 이런 것도 해보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미묘한 차이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변화를 이끌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하겠죠? 고객의 만족이 뭐랬습니까? 고객이 기대하는 것과 물건의 사용 가치가 일치할 때 고객 만족이겠습니다. 책임주의 정신, 책임주의. 자, 기업체 강의 갔더니 기업의 CEO가 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애사심이었고 주인의식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직원들한테 애사심 좀 키워주고 주인의식 좀 키워주세요. 이런 부탁을 제가 받고 강의에 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주인의식이 어떤 사람에게 생길까? 월급 많이 주는 주인의식이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월급만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더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인의식이 생기느냐? 그거는 바로 인정받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이 회사에 하는 일 자체가 내가 하는 업무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잘 안 돌아간다. 내가 있어야만 돌아간다. 그 정도의 어떤 대우를 받는 어떤 업무를 할 때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내가 하는 일은 누구나 뭐 아르바이트생이 와가지고 한 30분 배우면 다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내가 하면서 주인의식을 갖자. 나는 잘할 수 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좀 그 일 자체가 업무가 뭐 볼트 좋은 뭐 타이어 갈아 끼는 뭐 단순 반복적인 일이라도 주변에서 말이라도 참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볼트 하나는 정확하게 잘 좋으네요.
이런 인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그나마 나은데 정말 사람 취급 못하고 못 받고 그렇게 회사 근무하다 보면 사람 참 미칩니다. 돈은 받고 회사는 다니지만 거기서 느끼는 어떤 배신감, 이 모멸감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체생활, 조직생활이 힘들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회사에서 오면 가정에서도 받아야 되겠죠.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직장의 사회 구성으로도 책임, 또 국가와 민족으로서 책임,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 태어나서 인간답게 사는 어떤 해야 할 책임. 자, 이런 책임이 많습니다. 저는 책임은 부메랑이라 생각해요. 부메랑.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칭찬을 이렇게 하면 다시 또 그 칭찬이 나한테 돌아오듯이 책임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책임을 지면 책임이 소멸돼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이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조직생활 힘들다. 내 편한 거 생각하면, 나는 자연인이 되는 게 나을 것 같다. 난 내일부터 나는 자연인이 되려고 난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이, 여보 잘 올라가세요. 우리 아이들 내가 키울게요. 그런 가정 없습니다. 맞죠? 대부분 그 자연인 되는 경우는 사연이 있어요.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어디에 암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단히 그거 잘 안 올라가요. 그리고 자연인 되어서 그 생활에 어느 정도 반복되고 지속되면 그게 편할지는 모르지만 행복을 계속 느끼지는 못합니다. 깨구리 잡는 것도 그죠? 산에 나무 켜고 산삼 켜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그거 절대 행복 계속 연이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본성 자체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맞닥뜨리면서 그걸 넘고 또 이겨내고 이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지. 보세요. 우리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일상적인 게 바깥을 나가서 누굴 만나고 이렇게 누구 영화 보고 이러는 것이 행복인 걸 몰랐잖아요. 지금 극장에 가서 큰 스크린에서 영화 보고 싶어요. 근데 집에 조그마한 TV, 물론 지금 조그마한 TV는 아니지만 더 큰 스크린에 그 많은 사람들 같이 웃으면서 그 보면서 보는 게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못하잖아요, 지금. 하고 싶어도. 눈치 보였으면 못하게. 그런 우리가 일상으로 해오던 것을 이렇게 딱 멈춰서 보니까, 그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어요.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아무튼 우리가, 이런 책임을 본인이 책임한테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거고, 이런 책임감을 부여함으로 해서 내가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중요한 핵심 인물이다 생각하는 것도 참 괜찮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 추구 정신이다 해가지고 기업의 규모 적정화, 규모 경제성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국가의 사업 보급, 이게 뭐냐면 사업을 일으켜서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고 국가를 부강하고 성장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님. 대단하신 분이죠. 자, 아무튼 뒤에 나올 겁니다. 공개만족, 합리적 노사관계. 그래서 신용제일주의. 자, 이걸 이야기하면 신용. 여러분 신용 좋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창업을 한다 했을 때 부모님에게 어머니 나 창업 좀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3천만 원 좀 빌려주십시오. 3천만 원? 3천만 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집도 있을 거고, 맞죠? 3천만 원? 그래,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아이가 됐구나, 그죠? 하는 것도 보니까 이제 책이 들었구나. 그래, 3천만 원. 자, 어머니 3천만 원 빌려줄게. 내봐.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쉽지는 않겠지만 돈을 떠나서 그만큼 주변에서 그죠? 이렇게 밀어준다면 나는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매일 바닥에 엑스레이 앞으로 쭉 찍고 뒤로 찍고 맨날 게임을 하고 쳐다봐가지고 있으면서 엄마 나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잘도 빌려주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내 돈 좀 빌려줘. 잘도 빌려주겠어요. 신용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없어지는 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다. 신용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이미지입니다. 나의 이미지, 나의 생활 패턴, 나의 가치관, 이런 거 봐요. 그만큼 신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 제일주의. 정중히 회장이 나올 거예요. 정중히 회장 쓰러지더라도 최선을 쓰러지더라도 신용을 지켜라.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창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고영교를 건설할 때 갑자기 자재값이 한 10배 가격이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한 대로 하면 공사를 완전히 적자를 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회장님, 사장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어차피 이 공사 이 처음에 계약한 대로 하면 이건 망하는다. 그냥 지금 취소하세요.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정주회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 자재값 이 정도 주고 이 다리를 만들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면 만들어 줘야지. 자재값이 내려가면 우리가 이익이지만 올라지만 우리 물론 불이익이 있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하면서 진짜 사이 집 팔아가면서 작업을 내가면서 그 마음을 했어요. 이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갈 줄 아십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어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현대건설이 그런 어떤 일을 했다고 하면서 중부 고속도로 낼 때 현대건설을 탁 치고 나요. 그만큼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선소 세운다고 하니까 외국에 차관 보낼 때 그죠? 이렇게 믿어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를 어디서부터 쌓았습니까? 정중히 회장. 이 쌀가게 할 때, 쌀가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쌀가게 조금으로 일하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공업사를 차렸는데 자동차 이렇게 하는 공업사를 차려서 하려고 했는데 불이 납니다.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근데 다시 또 일어서기 위해서 그 2,000원 그때 얼마를 빌리냐면 그 쌀가게 주인한테 2,000원 빌린 거거든요. 그 지금 벌써 2억 된다. 근데 다시 3,000원을 빌려고 합니다. 3억이 되겠죠.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빌려간 2,000원도 안 갚았는데 또 다시 3,000원을 빌리러 왔느냐. 염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중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주인한테 쌀가게 주인한테 사장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이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정말 회계장부를 보면서 10원짜리 하나 토시 하나 안 들고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했고 제가 이 쌀가게를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3,000원 좀 빌려주십시오. 반드시 이자와 함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공장에 불이 안 났으면 사업은 잘 되고 있었습니까? 다시 빌려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쌀가게 주인도. 그죠? 네.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신용을 재산으로 삼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신용을 헌시작성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변 거래처나 소비자 믿음을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노사 공동체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 노사 한마디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그죠? 상생해서 윈윈해야 되는데 사용자는 이득을 많이 보고 노동자층은 항상 이렇게 외골수로 불이익을 보면 안 되겠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그죠? 인재 제일주의, 인재를 키워주고 그리고 서로 상호 공존하고 그죠? 공존하고 그 다음에 서로 충분한 대우, 편안한 직장생활 이런 걸 통해서 전 직원이 자기 삶의 특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하고 이런 마인드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인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인물 두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첫 번째 빌 게이츠입니다. 자,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자, 여러분이 컴퓨터 그죠? 이렇게 운영체제 보면 자, 그 운영체제에 깔려있는 PC 모든 운영체제가 바로 지금 빌 게이츠 운영체제일 겁니다. 이 정도죠? 자, 이 16년도에 연간 매출액이 931억 달러였고 조건수가 17년도에 벌써 12만 4천 명 엄청납니다. 그죠? 자, 설립자가 혼자 한 게 아니라 폴 앨런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언제 했냐면 1975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빌 게이츠에 관련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얼마나 기업가 정신을 잘 발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인데요. 73년도에 콜렛트라는 영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미국 하버드에 같이 입학을 했어. 폴란트가 입학을 했는데 빌 게이츠도 이때 18살에 옆자리에 앉았던 모양입니다. 빌 게이츠하고 같이 학교 다녔습니다. 참 촌스럽게 사진이 예쁘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자